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인생 배운 언니 유언니입니다. 한 커뮤니티 글에서 내년 40살이 된다니 너무 우울하다. 제대로 뭘 해본 것도 없이 내리막길에 들어선 느낌이다.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플 일만 남았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다소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그 말이 저는 100번 이해가 됐습니다. 불과 3, 4년 전 40을 맞이하기 전에 저도 그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대 후반까지도 저는 작가를 꿈꾸면서 작은 도전 등을 했지만 끈기가 없는 탓에 항상 용두삼이 설익은 글만이 제 컴퓨터 D 드라이브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살림의 재능이라고는 없는 저에게 주부라는 옷은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난 뭘 하는 건가 하는 마음으로 40이라는 나이를 맞이하다 보니 정말 허무하기도 슬프기도 부끄럽기도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시작한 운동 말고는 제가 능동적으로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39, 저는 이렇게 40을 맞이하기 싫어집니다. 저는 돈을 벌어보기로 결심합니다. 동네 언니와 함께 대형 물류창고에서 이마트에 들어가는 문구류 포장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갔더니 같이 간 언니가 아침부터 믹스커피 2봉을 넣고 진하게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다음날 저도 믹스커피 2봉을 넣은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포장 작업하는 일은 생각보다 요즘 말로 빡셌습니다. 저는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건 바로 점심 제공. 10년 넘게 주부로 지내면서 내 돈 내산 점심만 먹어본 제가 점심을 제공받는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였습니다. 그때 첫날 일하고 사장님께서 짜장면을 사주셨는데 점심을 제공하기만 했던 제가 일한 대가로 점심을 제공받다니요. 군대에서 먹은 초코파이도 아닌데 저는 그날 먹은 짜장면 맛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짜장면의 맛은 방구석 루저라고 생각했던 제가 처음 맛보는 성취감의 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도 느리고 일을 얼마나 못했는지 잘릴 위기가 수차례였는데 저는 남들보다 느린 약점을 성실성으로 대체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들 쉴 때도 이랬단 소리죠. 작은 알바 하나 그만두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잘하고 싶은 일에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구나. 사회에서의 인정 욕구가 정말 강하구나. 39에 저는 박스먼지가 풀풀 날리는 물류창고에서 처음으로 그런 제 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30대 후반까지도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저는 40이 되어서야 첫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던 저는 용기를 얻어 40살에 지역 체인 빵집에 취업을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매니저와 함께 일하는 제과점이 최악의 아르바이트 5위 안에 들더라고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저 일하게 된 기쁨으로 천지분간 못하고 해맑게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일했을 때 종일 빵 커팅을 하던 저는 손목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최악의 매장에 던져진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최악의 매장에 던져진 저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존버를 선택합니다. 물론 빵집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동안 좋은 동료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승부근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40살에 처음 근성이란 걸 발견한 겁니다. 파트타임 알바이면서도 누가 보면 빵집 주인인 것처럼 열정을 불태우면서 일하던 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6개월 후 매니저가 됩니다. 근사한 성공담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40살에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하자 보여지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줌마였습니다. 근데 시작을 하자 제가 몰랐던 제가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서 활동하던 주 캐릭터 말고 부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산슬, 다비이모, 만옥이, 천옥이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부캐를 발견하셨나요? 40살 저의 부캐 찾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원래 작가가 꿈이던 저는 제 창작물에 대한 욕구가 강했습니다. 빵집을 그만두고 쉬면서 저는 딸과 함께 인스타툰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콘티를 쓰고 딸이 웹툰을 그렸습니다. 인스타툰을 추천하던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관종이라 잘할 수 있을 거야. 맞습니다. 저는 SNS에 최적화된 관종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아줌마의 일상을 담은 인스타툰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고 관종 유언니는 조낙괴라고 하죠. 좋아요가 낳은 괴물이 됩니다. 새벽에 좋아요 알림이 뜨면 좋아요가 몇 개나 눌렀나 보느라고 잠을 설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승승장구하던 인스타툰 토마토맘에 위기가 닥칩니다. 만화를 그려주던 그림 작가 딸이 공부를 핑계로 만화를 더 이상 그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회유와 협박, 읍소, 뇌물로도 그림 작가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 작가가 되기로 합니다. 졸라맨이나 그릴 줄 알았던 저는 캐릭터의 얼굴 하나 그리는데 수십 번, 수백 번의 터치를 하며 수정을 하며 만화를 간신히 그려 올립니다. 그림 솜씨가 많이 필요 없는 10컷 미만의 만화를 그리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팔로워는 늦가을 낙엽이 떨어지듯 하염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이패드 앞에서 펜만 들고 몇 시간을 선 하나 못 그리기 일쑤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그치만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다른 만화 작가들 그림을 100개, 1000개 보고 또 보고 따라 그리고 이모티콘 표정을 연구하고 모션을 따라 그리고 안녕 자두야를 고시 공부하듯이 보고 그렇게 몇 달을 고생하다 보니 제가 언젠가부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몇 시간을 앉아 그려도 지루하지가 않고 재밌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림체가 안정되었다는 칭찬을 조금씩 해주기 시작합니다. 만약 딸이 그림을 그려주지 않는다고 웹툰을 그만두었다면 제가 그림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몰랐을 겁니다. 42세 그림이라고는 일도 안 그려봤던 평범한 아줌마는 웹툰 작가로서의 두 캐릭터를 획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시도해보지 않아서 아직 발견 못한 재능이 있지 않을까요? 두려워 마시고 마음이 가는 것 뭐라도 하나 해보세요. 43세 저는 유튜버가 되기로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 중독자였던 저는 하고 싶은 컨셉이 있었고 몇 달을 구상만 하며 시간을 보내던 저는 결국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조용히 세계 명작을 읽어주는 ASMR이었는데 너무 조용히 책을 읽었던 건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고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몇 달 동안 지인 외에는 5명 정도 구독했으니 처참한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40살의 승부 근성을 발견했잖아요. 그 승부 근성을 다시 꺼내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유튜브로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튜브 성공 사례, 초보자를 위한 팁, 뜨는 유튜버 벤치마킹,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주제 찾기, 2020 트렌드, 개성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모두 연구하고 다시 채널 컨셉을 잡습니다. 유튜버 선배님들이 하는 말이 유튜브는 영상도 중요하지만 귀로 듣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운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 끝에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쓴다는 로데 마이크도 삽니다. 첫 영상을 처참히 실패했던 저는 어떻게 하면 이용자의 시선을 잠시라도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합니다. 인스타툰을 그리기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된 시점이라 그림 하나하나가 모두 도전이었지만 일단 해보기로 합니다. 유튜브 편집을 유튜브로 배웠는데 컴맹에 가까웠던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일쑤. 20년 넘게 굳어있던 머리를 가동시키는 게 사실 제일 힘들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때 새치머리도 더 많이 생겼는데 keep going 그냥 했습니다. 편집에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다 보니 조금씩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끈기라고는 없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니 고통스럽지만 끈기를 발휘하게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에 끈기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일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러려면 일단 뭐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100명의 구독자만 생겨도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한 저는
몇 달 만에 콘텐츠 2개가 떡상하면서 3,000명의 구독자를 달성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인스타툰을 그리게 되고 그러면서 시작된 그림 그리기가 제 유튜브의 개성을 입히는데 중요한 양념 역할을 합니다. 위기로 인해 획득하게 된 부캐가 제게 하나의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도 위기라고 생각했던 일을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 보세요. 그게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녹음 목소리가 꽤 좋다는 칭찬을 43년 인생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제가 마이크를 구매해 녹음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도 몰랐을 사실이죠. 40살이 넘어서도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신기한 일이 저한테만 벌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의 40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떤가요? 40이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0년 넘게 전업주부였던 저는 39에 처음으로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40살에 처음으로 빵집에 취직을 하고 42살에 처음으로 인스타툰 작가가 되고 43살에 처음으로 3,000명 구독자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됩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법을 몰라서 사실은 아직도 콘텐츠 하나 만들어 올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대본을 쓰기 위해 몇 날 며칠 골머리 썩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계속 해나가면서 방법을 찾을 생각입니다. 내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인정받고 돈까지 버는 일은 43년 인생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게으르고 못하는 일은 너무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저의 부족함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보다는 장점에 집중하며 저라는 사람을 개발해보려 합니다. 계속 나아갈 거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크고 작은 성취를 계속해서 이루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상관없습니다. 평생을 농장 안악으로 살았던 그랜드마 모지스는 관절염으로 평소 좋아했던 자수를 못 놓게 되자 혼자 방에 있던 종이와 물감을 발견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8세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1세 세상을 떠나기까지 1600점의 그림을 남기고 미국의 국민 화가로 사랑받게 됩니다. 그랜드마 모지스가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된 나이는 88세였습니다. 모지스는 말합니다. 당신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꿈은 아이들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당장 실천하세요. 이건 며칠 전 제 이야기인데요. 아파트 위층 아주머니께서 나이를 묻길래 40대 초반이에요. 그러자 우와 어려서 좋겠다. 한참 좋을 나이네. 나는 50이 넘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누군가에게는 한참 좋은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40대이든 50대이든 시작하고 도전하시길 40대 유언니가 격하게 응원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인생 배운 언니 유언니였습니다.